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우한폐렴 환자가 옆에 있다. 얼마나 가까이 가면 감염이 될까? 라는 주제로, 얼마나 거리를 둬야 될까? 라는 주제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중국인처럼 생긴 사람이 있어요. 내 앞에서 막 기침합니다, 멀리서. 자, 이 사람이랑 거리를 얼마나 둬야 될까요? 물론 중국인이라고 다 우한폐렴 환자는 아니지만 아무래도 한국인보다 중국인의 비율이 높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먼저 알아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생존할까? 주변이죠. 우리가 흔히 만지는 이런데, 책상, 식기, 벽 이런 데죠. 주변 환경에서 얼마나 생존하냐는 주제인데, 이거를 사스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먼저 요거는 코로나 바이러스를 한 게 아니고, 코로나 바이러스로 했는데 사스 바이러스는 아니고 동물 코로나 바이러스를 사용해서 실험을 했습니다. 그런데 요놈이 스탱에서 20도씨 습도 20% 4도씨에서 한 28일이나 살아있었다는 겁니다. 28일. 그러나 요놈이 고온 다습 환경 40도, 그 다음에 습한 80%, 이런 환경에서는 오래 못 살고 빨리 죽더라. 그래서 바이러스한테 죽는다는 표현은 좀 그렇죠. 어쨌든 비활성화되더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 우리 주변에 바이러스가 어디든 묻어 있을 수 있다. 추운 환경에서는 오래 살아서 이곳이 새로운 감염의 소스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손 잘 씻으란 말이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주변에 아무 때나 만지다가 바이러스 감염되는데 이거로 코라도 후비면은 바로 직방으로 전방에 노출되게 되죠. 그래서 손을 잘 씻으라는 겁니다. 이런 걸 알려주는 닥터 가물치 유엔은 아마 유튜브 중에서는 없을 겁니다. 앞에 환자로 의심되어 보이는 놈이 기침을 한다. 환자로 의심되는 사람이 내 앞에서 기침을 한다. 야, 근데 나한테 다가오고 있다. 얼마나 떨어져야 할까? 궁금하죠? 자, 이게 흔히 이렇게 비말 전파인 경우에는 비말이 대략 한 3피트 정도 평균적으로 이렇게 전파 가능하다니까 3피트 이상은 좀 거리를 둬야 됩니다. 최소 거리 3피트. 1피트가 얼마일까요? 1피트 30cm 정도 됩니다. 30cm 이상 거리를 두면 좋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갑니다. 이건 사스에 대한 내용인데요. 사스가 두 번째 피크를 초반에 1차 피크를 치고 2차 피크를 치게 되는데, 이 2차 피크에 대한 얘기를 오늘 좀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자, 요런 아모이 가든이라는 고급 빌라가 있었어요. 고급 빌라에서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람이 응가를 합니다. 그런데 이 수도관이 막 연결돼 있어요. 여기도 연결돼 있고 연결돼 있어요. 막 물 틀고 막 그러죠. 물이 막 튀어요. 그러면 바이러스가 이런 드로플릿이라고 하죠. 이런 바이러스가 물이랑 같이 펑펑 튀기면서 이 사람한테 갑니다. 그런데 이런 데도 묻게 되고, 이 사람은 씻다가 그 다음에 수건 같은 거 만지다가 코를 후벼요. 감염되겠죠. 그 다음에 다른 데로 이렇게 전파됩니다. 다른 사람도 감염되고 이 바이러스가 퍼져나갑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 329명의 환자를 감염시켰고 13명에게 사망한 사건, 이 아모이 가든 사태.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교훈 뭐죠? 자, 그리고 이 환자들을 분석했더니 대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가 검출이 되었다. 자, 이거 어떤 의미가 있죠? 대변으로 전파돼서 다른데 수도관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에게 번질 수 있다는 거죠. 즉, 대변도 조심하라고 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소개시켜드려준 그 내용의 이전 동영상을 참고해보시면 알 수 있는데, 그때 가족이 6명인가 7명인가 걸렸죠. 여기서 대변에서 코로나 바이러스를 검출했는데 이때는 설사 증상이 있는 환자에서도 검출이 안 됐습니다. 아직 우한폐렴에서 요 대변으로 전파된다는 증거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사스를 기반으로 했을 때 아마 요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 정말 운이 없는 시나리오지만은 가능한 시나리오다. 자, 다음입니다. 그렇다면 메르스는 얼마나 강력했나? 우리나라 메르스 어디서 제일 시작했죠? 제일 크게 전파했던 데가 어디죠? 평택 성모병원입니다. 환자는 어디 입원했나요? 8층에 입원해 있습니다. 자, 8층에 입원했더니 노출 기간은 약 이 정도 기간. 노출된 사람은 계산해보니까 929명. 그 다음 확진이 몇 명이었죠? 36명. 자, 옆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종합해봤더니 3.9%의 발병률이 있더라.
그러면 입원 환자 중에서는 당연히 많이 걸리겠죠. 더 많이 만나니까. 263명이 노출됐는데 그중에 20명이 확진이 되었다. 10%가 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사례 입원해 있는 같은 층에는 CC명 중에 13%가 확진되었다. 같은 층 간호사는 12% 확진. 네, 뭐 건강한 간호사들도 확진이 됐더라. 의료진 중에서 간호사가 제일 취약해요. 제일 환자랑 만나는 시간이 많고 환자랑 접촉하는 시간도 많아요. 자, 저는 열심히 일하는 우리 간호사 선생님들 굉장히 존경합니다. 더 힘내주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아래층 간호사 5% 확진. 그 다음에 이외 다른 층에는 확진된 사람이 없더라. 다른 뭐 더 낮은 층, 5층, 뭐 중환자실 뭐 이런 데는 감염된 사람이 없더라. 이 정도로 뭐 강력하진 않았다는 거죠. 메르스는. 사실 메르스가 더 전파되는 강도는 좀 약하다. 한 명이 감염시킬 수 있는 환자 수, 전파 능력, 뭐 어택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메르스보다 낮더라. 그런데 지금 우한 폐렴은 메르스보다 사스에 좀 더 가깝다고 나오죠. 그러므로 이거보다 전파 능력은 훨씬 높겠다. 알 수 있는 거죠. 자, 오늘 정리해봅니다.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 뭘까요? 오늘 얻을 수 있는 교훈 1번. 1번, 주변에 환자가 있는 주변에 바이러스가 살아있을 수 있다. 뭐 최대 28일도 살더라. 그러므로 손 잘 씻어야 된다. 2번, 사스 사례 보듯이 여기 비말이 아니더라도 다른 데로 전파될 수 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코 함부로 후비지 마라. 코 후비거나 얼굴 만지고 깨끗한 손으로 만지세요. 자, 그 다음에 3번 뭐죠? 전파 능력. 물론 뭐 메르스보다는 강하겠지만은 아까 아파트는 좀 운이 없는 케이스죠. 아까 그 아모이 가든이란 데는 수도관통에서도 막 감염되고 막 이랬던 건데 우리 옆집에 우리 옆 아파트에 환자가 있다. 그렇다고 내가 감염될 위험은 그렇게 높지가 않다는 거죠. 뭐 아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그렇게 막 우리 옆집에 산다고 막 겁먹을 필요는 없습니다. 같은 공간에 노출되거나 그럴 때 위험한 거지. 내가 만약에 천안 사는데 아산에 경찰시설에 분리되었다. 뭐 그렇다고 내가 노출될 위험은 높지 않다는 얘기죠. 물론 이 사람들이 뭐 잠복기 지나서 나왔는데 뒤늦게 증상이 생긴다면은 KTX역에서 만약에 내 얼굴에 기침했다 그러면 뭐 걸릴 위험은 있는 거죠. 뭐 그런 게 무서운 거지. 요 사람이 이 시설에 들어간 걸 굳이 무서워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자, 닥터 가문치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형님들.